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모든 각성 캐릭터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건 티어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반드시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첫 번째 각성으로 가장 추천하는 캐릭터는 이브 마이트너 그리고 세퍼드와 러처입니다. 이브 같은 경우는 초반에 스토리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레이드, 다이브, 협력전까지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쓸 수 있는 0티어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각성 캐릭터보다 딜이 2배에서 3배까지 나오는데 단점은 근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 고난이도 격전 지원에서는 이브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PVP에서도 좋지만 뉴비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세퍼드와 러처는 딜탱 포지션인데 얘는 데미지도 강력한 편이고 HP가 절반으로 내려가면 30회 타격을 버티는 불사 효과가 생기고 심지어 궁극기를 사용하면 불사 효과가 리필됩니다. 불사 덕분에 대부분 까다로운 스테이지를 강제로 밀어버릴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엔드 컨텐츠에 가면 약간 사용처가 줄어든다는 점. 그래도 격전 지원에서는 꽤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얘가 사용하는 종결 장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저번에 1주년 때 패키지로 종결 장비를 팔았었는데 지금은 안 팔기 때문에 저는 세퍼드와 러처보다는 이브 마이트너를 조금 더 추천하긴 합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다음 여기 있는 애들은 게임 초반에는 좀 별로인데 엔드 PB에서 인권급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완.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각성 서포터인데 엔드 PB, 격전 지원, 레이드, 협력전 이런 데서는 무조건 한 자리는 들어갑니다. 얘는 절대 대체가 안 되는 캐릭터죠. 방어 약화를 단독으로 90%까지 박아놓고 받는 피해 증폭까지 있기 때문에 인권 캐릭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스가 나온 컨텐츠에서는 무지성으로 얘를 넣기만 해도 클리어가 훨씬 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성 신지아보다도 훨씬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건틀렛에서는 각성 류드밀라의 카운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성 신지아, 얘도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만능 서포터입니다. 얘의 스킬은 쉽게 말해서 양아님의 강화 버전이에요. 아군에게 버프, 힐, 베리어를 주는 캐릭터죠. 각성 스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보스 컨텐츠에서 2인분 이상을 하는 캐릭터예요. 나온 지는 거의 2년이 된 캐릭터인데 여전히 격전 지원, 레이드, 협력전 같은 대부분 엔드 컨텐츠에서 사용합니다. 각성 신지아도 건틀렛에서 베리어 서포터로 기용할 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최근에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고 떡상한 캐릭터인데 얘도 엄청 사기캐죠. 특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모든 피해를 받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고 데미지도 딜탱급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얘는 피해 촉진이라는 고유의 디버프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완벽한 딜탱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해요. 격전 지원에서 특히 유용한 게 보스의 데미지를 버틸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고난이도 격전 지원에서 국밥처럼 쓰이는 픽입니다. 또한 건틀렛에서조차 최고의 각성 디펜더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초반 캐리형 각성 캐릭터들이에요. 뉴비들이 들고 가기에 좋은 캐릭터인데 대체로 엔드 PB에 가면 힘이 좀 빠집니다. 각성 시그마는 초중반 대부분 PB를 안정적으로 밀 수 있는 딜탱 캐릭터입니다. 얘가 인기도 많은 캐릭터인데 성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딜탱 포지션이기 때문에 레이드나 격전 지원 같은 엔드 PB에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죠. 하지만 디멘션 트리밍이나 건틀렛에서 상당히 좋은 캐릭터라서 나중에도 잘 쓰이는 캐릭터예요. 각성 카리렁. 얘는 초중반 PB를 미는데 엄청 좋은 캐릭터예요. 방벽을 설치하는 특이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 오면 뒤로 백스텝을 해서 살아갑니다. 단점이 있다면 데미지 자체는 많이 낮은 편이라서 나중에 가면 특화 딜러한테 밀려서 잘 안 쓰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건틀렛에서 잘 쓰이고 있고 가끔씩 격전 지원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각성 유나는 초창기에 나온 캐릭터인데 여전히 초반에 들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캐릭터예요. 참고로 얘는 20레벨 달성 패키지로 100렙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사는 것도 꽤 좋아요. 최근에 얼터니움 리액터를 바꿔서 건틀렛 핵심 메타 캐릭터가 되었고 PBE에서는 적이 끝없이 몰려오는 컨텐츠인 라스트 스탠드에서 활약하고 있죠. 하지만 보스 컨텐츠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각성 제이크는 메카닉을 상대하는 데 특화된 각성 디펜더입니다. 과거에는 가장 좋은 각성 디펜더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에클레시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밀려나 버렸죠. 하지만 여전히 메카닉이 나오는 컨텐츠에서는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있어서 나쁠 게 없는 캐릭터죠. 엔드 PBE에서는 유나와 마찬가지로 라스트 스탠드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메카닉적이 아닌 보스 컨텐츠에서는 별로
별로 도움이 안되고 건틀렛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서서히 입지가 좁아지는 중이에요. 각성 치우유는 게임 초반에 어려운 PvE 컨텐츠를 불사 기믹으로 버텨낼 수 있는 딜탱 캐릭터예요. 불사 효과 그리고 딜탱 치고는 괜찮은 데미지 때문에 다이브 고층 같은 컨텐츠에서 큰 도움이 되죠. 물론 딜탱이라는 포지션 때문에 엔드 PvE에서는 활용처가 적지만 강력한 궁극기 때문에 격전 지원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초반보다는 엔드 PvE 컨텐츠에서 대체로 유용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각성 로자리아는 최고의 각성 스나이퍼라고 평가를 받았었지만 최근 들어 데미지가 더 높은 원거리 딜러가 연달아 출시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진 캐릭터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엔드 PvE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위상은 좀 줄어든 상태죠. PvP에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퓨리아는 유일한 각성 솔저입니다. 적절한 솔저 장비가 있다면 게임 초반에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격전 지원이나 레이드 혹은 협력전 같은 엔드 PvE에서 사용하며 일시적으로 스나이퍼의 공격력을 크게 올려주는 오퍼레이터 비비안 그리고 정의 워든을 소환하는 템페스트 함성과 궁합이 좋습니다. 또한 건틀렛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꽤 괜찮은 각성 캐릭터입니다. 오드레드는 침식체를 상대하는 데 특화된 각성 스나이퍼입니다. 대부분 PvE 컨텐츠에서는 침식체가 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침식체 추가 데미지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각성 로자리아보다 더 높은 DPS를 보여주며 격전 지원, 협력전, 레이드 같은 엔드 PvE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얘는 세퍼드와 러처의 하드 카운터기도 해요. 단점은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자동 전투에서는 각성 신자의 특수기 버프를 받을 수 없어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마브카는 무려 디펜더 추가 데미지를 160%까지 달고 있는 디펜더 학살자입니다. 디펜더 보스를 상대로 그 어떤 캐릭터들보다 높은 DPS를 보여주기 때문에 확실한 사용처가 있는 캐릭터죠. 놀랍게도 얘는 디펜더가 아닌 적을 상대로도 각성 소현보다도 높은 데미지가 나와요. 마브카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컨텐츠에서 매우 안 좋다는 평가를 받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로 바뀌었죠. 건틀렛에서는 사용하기 까다롭지만 살리기만 하면 대부분 각성 캐릭터들을 갈아버릴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캐릭터입니다. 각성 앨리스는 강력한 근접 레인저입니다. 대부분 각성 딜러보다는 강력하지만 역시나 이브 마이트너보다는 DPS가 조금 낮아요. 건틀렛에서는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뚫어버리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자주 활용되며 PvE에서는 레이드 덱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브와 마찬가지로 근접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접 캐릭터를 사용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앨리스를 쓰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S티어는 특수 용도의 각성 캐릭터입니다. 사실 S티어랑 SS티어는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에요. 미니스트라는 데미지는 비교적 낮지만 강력한 디버프를 부여하는 각성 레인저죠. 얼터니움 리액터를 2단계까지 받고 PvE에서 상당히 좋아진 캐릭터입니다. HP가 감소하면 변종 스피라를 소환하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PvE보다는 건틀렛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적을 죽일 때마다 생성되는 디버프 장판 덕분에 다수의 적이 나오는 라스트 스탠드에서 상당히 유용하죠. 하지만 1대1 상황인 보스전에서는 많이 아쉬운 캐릭터입니다. 각성 주시온도 리액터를 받고 떡상한 각성 스트라이커죠. 반격 스킬과 강력한 데미지 덕분에 다이브 같은 PvE 컨텐츠를 빠르게 밀 수 있고 건틀렛에서 역시 상당히 강력한 딜탱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딜탱 포지션이기 때문에 엔드 PvE에서는 약간 아쉽지만 상당히 괜찮은 캐릭터예요. 각성 레지나는 7코스트 각성 레인저예요. 예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비가 사용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캐릭터지만 적을 얼리거나 느리게 하는 기믹 덕분에 챌린지 같은 PvE를 날먹할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격전 지원에서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고 건틀렛에서도 튼튼한 전열 캐릭터를 잡기에 좋은 캐릭터예요. 각성 서윤, 과거에는 말뚝딜 특화 각성 레인저였는데 요즘에는 메리트가 거의 없어진 느낌이죠. 좋은 각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사실상 마브카가 각성 서윤의 거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각성 서윤을 사용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상태예요. 유일한 아이덴티티인 힐 역류 스킬과 누적 타수가 가장 많다는 점이 그나마 남은 장점이죠. 건틀렛에서는 상대방의 힐을 역류시키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각성 마리아, 포탈을 열어서 아군의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각성 레인저예요. 보통 레이드 같은 컨텐츠에서 자동 전투를 진행할 때 사거리가 긴 스나이퍼를 각성 신지아의 버프 범위 안에 넣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디멘션 트리밍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죠. 건틀렛에서는 포탈로 아군을 이동시키고 적을 오랫동안 스턴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각성 크리스는 서포터의 탈을 쓴 7코스 딜러예요. 적이 사망할수록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고 모든 적의 받는 피해를 증폭시켜줍니다. 건틀렛에서 상당히 유용한 픽인데
강력한 공중 딜러인 각성 크리스를 격추시키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완이 등장하면서 PBE에서 크리스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죠. 레이는 후열의 아군을 지키는 데 특화된 각성 디펜더예요. 레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특이한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고 반격 스킬과 후열 아군 레인저, 서포터, 스나이퍼에게 발생한 경직을 막아내는 특이한 패시브 스킬도 가지고 있어요. 건틀렛에서 나쁘지 않은데 PB에서는 거의 사용처가 없어요. 리플레이서 퀸은 사실상 사용처가 거의 사라진 각성 스나이퍼예요. PB에서는 최신 캐릭터들에게 완전히 밀려나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그나마 건틀렛에서는 가끔씩 조커픽으로 활용될 때가 있어요. 유미나는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고 불사효과가 추가된 공격적인 스트라이커입니다. PB에서는 거의 활용처가 없지만 건틀렛에서 출격 범위를 쓸어버리는 강력한 출격기를 가지고 있어 상당히 유용한 캐릭터죠. 각성 나유비는 건틀렛에서 매우 유용한 각성 디펜더입니다. 적들의 스킬 충전 속도를 감소시키는 디버프를 부여하고 베리어를 역류시킵니다. 과거에는 몸이 많이 약한 디펜더였는데 이번에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고 체력이 무려 35%까지 증가해서 꽤나 튼튼한 디펜더가 됐어요. 하지만 PB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각성 호라이즌은 건틀렛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던 각성 캐릭터였지만 요즘에는 그 위상이 많이 죽었어요. 다른 각성 캐릭터들이 버프나 리액터를 받을 동안 호라이즌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각성 이수연이 얼터니움 리액터를 받으면서 현역으로 돌아왔고 요즘에는 더욱 각성 호라이즌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세퍼드와 러처같이 건틀렛에서 영구밴 대상이었는데 더 이상은 건틀렛에서 밴되지 않은 상황이죠. 각성 이수연, 리액터를 받고 공중 견제 능력이 강화되었고 건틀렛에서 확실한 사용처가 생긴 캐릭터죠. 공중 유닛을 카운터치기 위해 사용하고 테러 덱에서도 사용합니다. PB에서는 스위프트 3번방 말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유드밀라, 적에게 디버프를 거는 각성 서포터예요. PBE에 특화된 스완과 달리 유드밀라는 건틀렛에 특화된 스킬을 가지고 있죠. 적이 사망할 때마다 모든 적에게 스킬 봉인을 걸고 추가적으로 침식체와 리플레이서에게 디버프를 걸어서 리플레이서 킹의 카운터기도 합니다. 건틀렛에서는 상당히 유용한데 PBE에서는 라스트 스탠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리플레이서 킹은 아군이 사망하면 맵 전체를 공격하는 강력한 바람을 발사하죠. 아군이 사망해야 발동하는 패시브 때문에 PBE에서는 다소 사용하기 까다롭지만 블루브릿지 함성과 함께 사용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건틀렛의 최고 사기캐였지만 역시나 꾸준히 신캐가 출시되고 다른 각성캐들이 리액터를 받으면서 조금씩 인플레에 밀려나고 있는 캐릭터죠. 에이미는 적을 끌어당기는 출격기를 가지고 있는 근접 스나이퍼입니다. 하지만 적이 공격을 회피하면 끌어당길 수 없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처가 거의 사라진 상태죠. PB에서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로운 캐릭터입니다. 네키티아는 현재 PB에서 사용처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레이드 덱에서 사용했지만 현재는 네키티아를 사용하는 컨텐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건틀렛에서는 네키티아 컨셉 덱에서 사용해요. 각성 힐대는 스토리를 메인스트림 5까지 밀면 공짜로 주는 캐릭터입니다. 아군에게 해제 불가 베리어를 부여하는 유일한 각성 디펜더인데 일반적으로 제이크나 에클레시아보다는 약간 아쉬운 성능이지만 해제 불가 베리어를 부여해서 강력한 광역기를 막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며 기가스에서는 여전히 필수 캐릭터, 그리고 격전지원에서도 종종 사용해요. 이볼브원, 다이브 황금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각성 메카닉입니다. 과거에 건틀렛 메타를 지배하던 캐릭터였는데 요즘에는 소수의 메카덱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각성 이지수는 패키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얼터니움 리액터를 바꿔서 매우 튼튼한 탱커가 되었고 적들의 회복을 방해하고 공격 속도를 감소시키는 강력한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현재는 건틀렛에서 사기캐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PBE에서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디멘션 트리밍 정글 3번 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현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콜라보 캐릭터예요. 나중에 복각할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재고는 다이브 고속덱이나 격전 지원에서 사용하는 각성 캐릭터입니다. PB에서 나쁘지 않은데 없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호우즈키 카렌, 얘는 코드기아스 콜라보 캐릭터예요. 콜라보 캐릭터라서 그런지 성능은 많이 아쉬운 편이고 그나마 스위프트 2번 방에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참 각성캐가 많네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각성 캐릭터 수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못 얻었기 때문에 평가를 아직 못합니다.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